네, 제가 지금 목도 아파트를 한 20년 전에 네. 집을 사서 현재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쯤, 팔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네. 제가 지금 27평에 살고 있는데, 네.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서, 집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외지에 좀 외곽지에 나가서 조금 넓은 곳에 가고 싶은데, 시점이 어느 시점에 파는 게 좋을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지금 20년 넘게 보유하고 또 거주도 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몇 단지 거주하고 계세요? 7단지입니다. 네, 7단지 27평형. 그래서 좀 평수를 넓혀서 외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언제 파는 게 좋을까? 말씀 주셨는데 바로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물건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요. 예. 매도 매수 타이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20년, 30년 가격이 오르기만 오르지는 않잖아요. 언젠지는 몰라도 다시 조정기가 오고, 다시 언젠지는 몰라도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러한 형태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흐름이 이래 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꼭지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정상도 있고 가장 낮은 최저점, 최고점을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나누어서 보면은 매도, 파는 거예요. 파는 거는 최고점이 되기 전이겠죠. 예. 왜냐면은 최고점이 되기 전이지만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우위 시장이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러나 똑같은 가격이더라도 하락기에는 지금과 똑같은 가격이 온다 하더라도 물건을 가진 사람보다는 돈을 가진 사람, 수요자가 더 우위 시장으로 바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늘 최고점이 가기 전이에요. 예. 이게. 그럼 매수 타이밍은요, 최저점이 가기 전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이론적인 매도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사람마다 달라요.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거의 끝점까지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아니 앞으로 1, 2년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A라는 사람인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꼭지점까지 거의 다가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거보다 한 템포만 자칫 늦으면 그 다음에는 못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닙니다. 지금 물건이 모자라고 적어도 앞으로 1, 2년 이상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택은 우리 시청자들 몫이죠. 누구도 정답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전자편이에요. 전자 쪽. 왜 전자냐? 왜 지금 우리가 거의 꼭지점 부근을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느냐.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렇지는 않겠죠. 뭐 6, 7억짜리, 7, 8억짜리 작은 건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그러나 20억대, 25억대 간 아파트들은 거기서 5천만 원 오르는 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비율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억짜리가 2억 5천짜리가 500만 원 올랐는데 그거 올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이 만약에 20억, 25억짜리가 올랐다가 하면 한 3, 4억 정도는 더 올라줘야 그걸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3, 4억에서 미래까지 봤을 때 5억 이상은 남아야지 투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는 나머지는 그냥 거주의 목적이지 투자의 목적은 안 되는 거죠. 수익률을 그만큼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 흐름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꼭지점화 되어 가버리면은 못 판다. 살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대 자체가 이런 정점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확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5억 이상, 서울에 15억 이상 되는 17억, 18억,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의 거래량 자체가 현격하게 지금 줄어있다. 그 이야기는 현재까지 돈을 15억 이상씩 은행에 넣어두고 무주택자로서 지니고 있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자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15억, 20억짜리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팔렸어. 팔리고 나서 나도 살 집을 있어야 되니까 사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팔려야 되는 것인데 그건 누가 살 거냐? 결국에는 제가 혼자 추측한데는 그래요. 2030 세대가 영끌이라는 세대가 10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대가 유지 내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2030 세대가 구입한 영끌들은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요? 역시 영끌에게 팔아야 돼요. 맞죠? 예, 예. 그거를 우리가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그래프가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려면 계속해서 영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영끌에 의해서 팔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봐서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10억짜리 이상 사고, 그걸 팔았는 사람이 다시 돈 좀 보태서 13, 14억짜리 가고, 그걸 팔았는 사람이 다시 15, 16억짜리 가는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런 곡선이 아니고는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팔아서 가려는 사람이 아닌 지금껏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17억을 돈 들고 딱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판다라고 하는 거는 팔려야 되니까 팔릴 확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목동 아파트는 게 20억대 가는 이런 아파트들은 벌써 팔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건으로만 보면은 자, 얘는 재건축 단지고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성도 좋아요. 사업성이 좋아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여기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28평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예. 28평 지금 호가가 얼마가요? 한 21억에서 22억 가는 거예요. 자, 그럼 21억에서 22억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7단지 같은 경우는 얘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의 돈 1원도 안 내고 같은 평수 내지는 약간의 더 상승된 평수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사업성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28평 신축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예. 그러면 그것이 25억, 28억 갈 거냐는 얘기예요. 예.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간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걸 21억, 22억 샀어. 남는 게 있을까요? 그 돈 만약에 월세 나오는 걸 사게 되면은 월세 나오는 걸 산다고 하면은 그 사업기간 동안에 월세만 받아도 오히려 그게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어느 쪽이 많을지는 가봐야 알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은 아파트는 너무 좋아요. 역세권이고 사업성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다 반영돼서 너무나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이게 사업성이 좋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남는다면은 나부터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저라도 이 돈 주고 이거는 사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얘가 좀 더 지나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조합 설립이 딱 되는 순간, 어때요? 못 팔죠? 예.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 일반인들은 못 사요. 오직 팔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오직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했는 사람, 그 물건만 팔 수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만큼 팔기가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게 하가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감안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론이 나죠. 뭐냐면은 반드시 이걸 팔아서 노후를 하든지 팔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된다. 빨리. 네. 그러나 에이, 떨어지든 말든 나 어차피 여기 살 거야. 예. 그런 사람은 얘만 떨어지진 않거든요. 서울시 다 떨어지는데 나도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주 중심의 어떤 투자자라면은 이건 굳이 뭐 팔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예. 되셨나요?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